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이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란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시야를 넓혀서 중동 전체와 관련된 이야기, 특히나 이란을 둘러싼 여러 가지 나라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본 다음에 중동 정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란은 이제 지난 12월 28일 시위 발생 이후에 큰 대규모 시위가 전국을 이제 휩쓸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 당국이 이제 무력 진압을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란 당국자 발표로도 3,000명 이상, 그다음에 뭐 인권 단체라든지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뭐 12,000명, 15,000명, 2만 명 수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이제 희생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일단은 사태를 진압한 이란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검찰은 이제 시위 유발자 그리고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을 모두 범죄자로 취급해서 체포해서 기소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란 경찰은 3일 이내에 자수를 할 경우에 그나마 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추적해서 다 체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이 사망자, 실종자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을 한 것은 이제 여러 사진이나 정보를 통해서 이제 분명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란 보안 당국은 이제 병원에 난입해서 이제 부상자를 이제 끌어내고, 그 다음에 치료받고 있던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를 중단시킨다 등등의 이제 무자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보관돼 있던 이제 각종 혈액, 수혈을 위한 혈액 같은 경우도 모두 다 군 시설로 지금 가져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나오고 있어요. 뭐 끔찍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시신을 회수할 경우에 뭐 이제 피해자 가족들이 나타나서 이제 우리가 시신을 인도 달라라고 하니까 돈을 내놔라. 너희들 보상하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들어간 총알값까지 다 계산해서 내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사실 참 좀 안타까운, 그리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충돌 상황들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아직 상가들은 이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만 좀 사태를 관망하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많은 거죠. 어쨌건 이제 이 이란의 사태가 안정이 됐는지 아니면 안정이 안 됐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이란 정부가 지난번에 차단했던 인터넷을 다시 복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이제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인터넷이라는 건 전 세계를 이제 연결을 하는 그러한 수단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의 일들이 실시간으로 다른 나라에 전송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사태가 악화되면 일단 인터넷을 끊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문제를 정리한 다음에 다시 연결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죠. 최근에 이제 이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인터넷 차단과 관련돼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빚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차단을 왜 기업들이 제대로 안 해가지고 사태를 악화시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란의 이제 두 번째 큰 인터넷 기업의 CEO가 해임되는 이제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금 뭐 인터넷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소스들을 통해서 보면 접속이 안 된다라는 점들은 이제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어요. 이란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일단은 전화는 된다고 합니다. 전화는 되고 그 다음에 이란 내부에서 해외로 국제 전화 걸 수도 있는데 요건 아직까지 좀 불안한 상태인데 인터넷 정상화가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로 이제 개방되는 인터넷은 그전하고는 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고정된 IP를 쓰도록 하는, 그래서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추적하기가 훨씬 용이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중국식 망으로 변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방화벽, 강력한 방화벽을 통해서 자국에서 허락한 것들만 외부에 접속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접속이 차단되는, 그래서 뭐 VPN을 둘러싼 여러 가지 쫓고 쫓기는 갈등들이 계속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이란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통제가 되는 인터넷 형태의 인터넷이지 그전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부에 나와 있는 수백만의 이제 이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고국 상황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연락도 제대로 안 되고 생사 여부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지금 이란 내부와 소통할 수 있는 망인, 그것도 뭐 일방향 소통이긴 하지만 이제 위성 TV를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TV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송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이산가족 찾기처럼 누구누구야 걱정된다,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누구누구를 찾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소식 아는 분 연락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노출을 시키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 보안 당국은 이제 위성 TV를 일부 지역에서 뭐 철거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진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 10년쯤 전이죠. 2014년에도 이란이 대대적으로 이제 위성 TV에 대한 단속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시 또 가짜뉴스 형태로 섞여 나오는지 등등과 관련된 것들은 좀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란 대규모 시위와 관련돼서 우리의 가장 관심을 많이 끄는 나라는 그동안 이제 미국이었지만 중동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난 2025년에 12일 동안에 아주 격렬한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란이 혼란에 쌓여 있을 때 이스라엘이 뭔가 작업을 하지 않을까, 작전에 나서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스라엘은 매우 조용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사일을 통해서 그동안에 공방전을 벌여왔고 이란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맨날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이란의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를 뭐 당연하게 추진하는 최우선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도 공식적으로는 상당히 잠잠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강요들을 뭐 극우 정당들 강요들이겠죠. 극우 정당 강요들한테 이란 사태와 관련돼서 언급을 자제해라라고 하는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개인적으로는 그 개인 성명을 통해 가지고 이란의 시위대를 뭐 지지한다 정도의 성명만 냈지 그거보다 더한 이제 뭐 강력한 메시지를 더한다든지 구체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절호의 기회에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직접 나선다라고 그러면은 오히려 이란을 도와주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위대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이야기를 정부 차원에서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란 당국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시위는 당연히 모사드를 비롯한 이스라엘 정부의 공작에 너희들이 놀아나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위대를 얼어붙게 만들겠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진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정부는 지금 이번 시위에 대해서 이게 미국, 이스라엘을 비롯한 외부 세력의 간섭, 그다음에 조작, 공작에 의해서 유발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서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은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 밑자락만 깔아놓고 미국을 움직여서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라크 침공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벌리면서 뭐 가짜 정보를 확산시키고 안보 위협에 대해서 과장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만 제일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들이 아닌 당연히 미국을 움직여서 미국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를 만들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보면 자기들이 나설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움직여가지고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다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진행되던 핵 합의를 이제 다 무시하고 전면적인 이란에 대한 더 프레셔를 가하도록 만드는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전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난 12일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이란은 이스라엘을 장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많이 이제 공격을 했었죠.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자랑하는 방공 무기를 통해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통해서 상당 부분 요격을 하는데 성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요격률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어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이란이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기만한다든지 포화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공격을 진행하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압도하는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가장 큰 이제 고민은 뭐냐면은 방공 미사일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됐을 경우에 막을 수단이 지금 아직까지 준비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썼던 무기들 다 채워놓고 지금 우리의 방위태세는 완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요건들을 따져보고 그다음에 흘러나오는 소식들을 종합을 해보면 작년에 소모됐던 무기들을 아직까지 채우는 데는 많은 시간이 이제 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과 다시 한판 붙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전술적으로 부담스러운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쪽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작년 12월 달에 이미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나는 당신들하고 지금 뭐 전쟁을 벌인다든지 직접적인 타격을 할 의사가 전혀 없음이라는 이야기를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란도
러시아를 통해서 나도 너하고 지금 티격태격할 관심 없어, 여력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쪽 다 서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할 일을 지금 하면 되는 스테이지다 라고 이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러시아를 통해서 서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대규모 시위 이전에 이스라엘이 이제 헤즈볼라 같은 이제 이란의 프록시들을 추가적으로 공격을 하기 전에 이제 보낸 메시지였다는 점에서 이게 지금까지 유효할까라는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란의 이제 혼란이 과연 이스라엘한테 반드시 유리하냐라는 전략적 판단을 놓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레짐 체인지가 딱 되고 친이스라엘, 친미 성향의 국가가 이란이 딱 새로 등장을 하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알 수 없는 이상한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더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고 그 와중에 이제 강경파들이 오히려 더 통제되지 않는 강경파들이 이란의 여러 가지 핵무기, 무기고 이런 것을 장악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이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을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태 진전이 상당히 빠르게 돼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로서도 일단은 이번 스테이지는 잘 지켜보면서 넘어가자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진짜로 이란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동안의 대규모 시위를 주변에서 조장을 하고 팔레비 국왕의 복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마타도 전술을 수행해 왔는데 이것이 이란의 강경 진압으로 인해서 이제 무산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당연히 상황을 지켜보는 그것밖에 할 게 없다라는 게 맞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라는 점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뭐냐? 지금 이제 미국이 뭔가 이야기를 했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그 미국이 서반구에 집중하겠다라는 NSS를 통해서 이제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중동에서 철수하겠다라는 이야기도 거기에는 분명히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사태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면서 야, 미국이 정말 이런 절호의 찬스에 개입을 안 해? 그러면은 미국은 중동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말 개입할 의지도 그리고 스스로 능력도 정말 삭감을 하는 이러한 단계야? 그러면 중동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우리 혼자 감당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나? 라는 여러 가지 전략적 차원에서의 큰 고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도로 정리를 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태와 관련돼서 제일 열심히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는 국가는 이제 걸프 국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뭐 이런 나라들이죠. 오만 이런 국가들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 국가들은 그동안에 오래 전부터 이제 이란과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사이가 안 좋은 쪽에서 중립적인 그냥 대면한 사이까지는 올려놓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우디를 비롯한 이제 걸프 지역에 있는 국가들, 왕정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역적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뭐 순니파 그리고 시아파 싸우는 것은 역사적으로 오래됐으니까 상대방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의사 그리고 능력이 없으면 우리도 이란이 뭐 무너져가지고 굳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낳는 것을 원치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나서가지고 미국 행정부에 대해서 이란 공격을 자제해달라라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여러 가지 빈살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우디뿐만 아니고 이제 오만이나 카타르 이런 나라들도 이란 공격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한테 상황이 이미 진정이 된 상태에서 당신들이 나서 봐야 오히려 악화시킨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이 UAE나 카타르 그리고 오만 이런 나라들은 주로 이제 미국의 실무자들 그러니까 이제 과장급 뭐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설득을 하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올리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 두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가스전들이 이란과의 접경 지역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카타르는 그동안에 이란과의 항상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카타르에는 미군 기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카타르의 말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을 해서 이란은 또 카타르를 통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많이 해왔습니다. UAE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란의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뭐 두바이나 아부다비 같은 지역은 이란에 거의 신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외 창구 노릇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란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두바이에서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 두바이에는 이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본국과 연계돼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UAE 같은 경우에도 문제들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국가들은 과거 튀르키예가 시리아가 붕괴되면서 엄청난 난민을 받으면서 고생했던 그런 모습들을 생생하게 잘 알고 있는 거죠. 당시의 걸프 국가들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시리아 난민들을 단 한 명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캥기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예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제일 큰 이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난민도 싫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빈살만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이란의 혼란이 발생하면 지금 현재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의 여러 가지 경제 개혁 그리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다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걸 원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현재 상태가 제일 좋고 이란이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 정도면 됐지, 이란 정부가 무너져서 대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원치 않는다라는 시그널들을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한 축인 이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와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중한 입장을 이제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사우디보다는 조금 더 친이란 쪽에 기울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정부는 우리는 시위대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이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한 거에 대해서도 일면 이해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튀르키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이 시위는 기본적으로 이란 내부의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이란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될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튀르키예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 이란이 내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가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어느 나라?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태를 악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그것을 막는 게 중요한다. 결국 이 문제는 이란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다른 국가들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튀르키예의 입장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어떤 나라도 이란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외무부 장관 이야기는 공식적인 발언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의 지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야기를 또 하지 않아요. 왜? 튀르키예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이 시위 진압에서 발생됐던 인명피해가 규모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한 200~300명, 한 400~500명 정도까지는 튀르키예도 얼마든지 용인하고 오케이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준을 막 한 20배 이렇게 뛰어넘다 보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엉거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튀르키예는 이제 이란 그리고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긴장 완화를 촉구, 주로 이제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튀르키예는 지난 시리아 붕괴와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난민들을 떠안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난민들이 수백만의 난민들이 튀르키예에 남아 있으면서 튀르키예 경제 그리고 사회에 큰 이제 어려움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란과 튀르키예는 국경을 또 맞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대규모 난민이 또 유입돼 시리아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란까지 튀르키예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튀르키예 경제 사정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 이란으로부터 공급되는 뭐 천연가스, 원유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데 이게 혼란스러워지면 지금 겨우 잡아놓고 있는 인플레이션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경제적인 판단까지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일부 보이면서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정도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미국은 뭐하냐라고 하는 너무나 뻔한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중동 지역 그리고 이란과 가까운 지역에 많은 군 기지들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4일 대규모 진압이 있은 직후부터 대규모 공습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1월 14일 오전까지에는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많이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뭐 아무런 조치들이 없는 거죠. 당시에 급박하게 돌아갔던 조치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카타르에 있는 알 우데이드 기지의 인력들을 빼고요. 그다음에 바레인에 있던 오함대 기지 병력들도 일부 상당히 뺐습니다. 그리고 이란도 다시 영공을 폐쇄하는 등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국방부 내부적으로 매우 급박하게 움직였고 여러 가지 목표, 타겟 이런 거 설정하고 표적 배분 이런 것들이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만 마지막 단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못했다. 그러고 일단은 공격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합리적인 이유는 뭐냐? 한 번 공격으로 되지 않을 거다. 그럼 여러 번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미국의 항모 전단이 지금 카리브해 그리고 이제 남중국해 이런 지역에 배치되다 보니까 하필 이때 이제 걸프 지역에 중동 지역에 배치된 항모 전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항모 전단을 지금 이쪽으로 보내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항모 전단이 배치되고 여러 가지 빌드업이 된 다음에야 미국이 공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군사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때리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때릴 수 있었겠죠. 주변에 기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중동에 다시 발을 들어놓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 가장 크고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한테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군사작전에 따른 성공에 대한 부담이 결국 이런 미국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과 이란은 물밑에서 나름대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황도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외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동 특사인 이제 미트코프한테 이제 시위대 지금 체포된 사람들 처형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안 할 것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숫자까지 콕 찍었죠. 837명의 이제 교수형 처형을 내가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희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할지는 미란에 달렸다. 난 좀 지켜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시위대에 대한 추가적인 대규모 살상 그리고 형 집행, 사형 집행 요 두 개만 안 하면 이란 공격 안 할게라고 지금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는 않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관세를 이용해서 이란과 무역하는 모든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글쎄요.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는 대부분 현재로서는 이제 중국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란 원유를 그대로 가져가는 나라는 중국이 90% 그리고 시리아, UAE, 베네수엘라.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탈락. UAE는 미국이 건드리기가 어려운 나라죠. 그다음에 시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이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국을 건드려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양국이 합의를 통해서 1년간 휴전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세를 지금 실효성 있게 매길 수는 없는 단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는 이제 이걸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란 너희도 빨리 문제를 수습해라 라는 정도의 시그널을 보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란 시위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각국들의 반응들을 보고 있으면 지금 현재는 이란과 그리고 중동 전역에 걸쳐서 암묵적 동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자. 그리고 현 상태 유지가 최선이다. 이 상황을 바꾸려고 덤벼드는 놈들이 나쁜 놈이다. 라고 하는 암묵적 동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만 명 가까운 엄청난 희생이 나타난 것은 안타깝지만 그것 때문에 뭔가 액션을 취하다가는 더 큰 희생, 더 큰 혼란이 나오니까 우리 하기 싫어. 가만히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암묵적 동의를 하는 게 현재 중동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란과 관련돼 있는 중동은 이제 잠시 물밑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특히나 이스라엘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